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8년도 첫 번째 과목인 대기오염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회차의 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피가 3,500m 세제곱이고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업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작업장이 있는데 부피가 몇이었냐면 3,500m 세제곱의 부피를 갖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환기가 되지 않으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오염물질이 분당 60mg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60mg/min만큼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을 해보았더니 이 물질의 평균 농도가 10mg/m 세제곱이었습니다. 자, 이때 1시간 이후에 이 작업장의 평균 농도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1시간 이후에 작업장의 평균 농도는 기존에 존재했던 농도인 10mg/m 세제곱에 새롭게 추가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더한 것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새롭게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염물질의 농도는 60mg/min와 3,500m 세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살짝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0mg/min만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부피분의 무게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피 단위는 3,500밖에 없기 때문에 3,500m 세제곱은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니트 단위를 없애기 위해 시간 단위를 곱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1시간 이후의 작업장 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미니트와 아워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1시간은 몇이었냐면 60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1.0286mg/m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0286이 답이 아니라 주어졌던 농도인 초기 농도인 10을 더해서 1.0286을 더해서 11.0286mg/m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인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면 상태 중 일반적으로 알베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먼저 알베도를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베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에 있는 지표에는 어떠한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지표에 흡수가 되지만 일부는 다시 반사가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비율을 알베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 두 개의 비율을 알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베도가 클수록 반사가 더욱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얼음입니다. 얼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사막, 세 번째는 산림,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얼음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순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인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기 압력이 900MB인 높이에서의 온도가 25도씨였다. 온위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온위는 무엇이었냐면 온도의 위치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위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온위는 절대온도 T 곱하기 대기압분의 1000 0.288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절대온도 T에는 대입해야 될 것은 켈빈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273 플러스 25를 대입하면 되고, 이때 P에는 대기 압력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900을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307.18 켈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때의 온위는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LA 스모그를 유발시킨 역전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침강역전인데 지금 4번 보기에 있는 복사역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런던 스모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LA 스모그는 런던 스모그와 비교돼서 특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럼 한번 LA 스모그에 대한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스모그. LA 스모그는 언제 발생되냐면 일반적으로 한낮에 발생이 됩니다. 한낮,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이 되는 게 LA 스모그이며, LA 스모그는 런던 스모그와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7월에서 9월인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LA 스모그는 침강 역전의 특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LA 스모그는 광화학 스모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 오염물질은 오존, 그 다음에 PAN,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산화수소 등이 발생이 된다는 것도 정리를 해서 런던 스모그와 비교를 하는 문제를 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의 광화학 반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의 광화학 반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학 반응에 의한 오존 생성률은 RO2와 농도와 관계가 깊다. 자, 맞는 보기. 자, 2번 야간에는 NO2와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되며 일련의 반응에 의해 NaHNO3가 소멸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낮에는 NO2와 반응하여 NO와 O로 해리되어 오존 및 알데히드를 생성시키는 특성이 있었죠. 자, 이것은 앞에 개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자외선에 의해서 NO2는 분해가 되는데 자외선을 받게 됩니다. 자외선을 받아 NO와 O로 분해가 되어 이때 O는 다시 산소와 만나게 돼서 오존을 형성시키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만약 수정을 한다면 이 야간 부분을 낮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의 폐에 250ppm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공기가 흡입되었을 때 혈액 내의 최종포와 COHB는 얼마인가? 자, 이때 HB는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냐면, 지금 폐의 일산화탄소는 250ppm으로 주어져 있고 흡입 공기 중에 O2는 2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데 1%는 10의 4제곱 ppm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ppm은 100만 분율이기 때문에 10,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에 대입할 때 이때 PCO에는 어떤 것을 대입하면 되냐면 그대로 ppm인 250을 대입하면 되지만 PO2에는 2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닌 21 곱하기 10의 4제곱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22.22%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1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문제인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내에서 SH기, 자, 힌트 나왔죠? SH기 나왔고 그 다음에 햄 합성이 나왔습니다. 자, 햄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랑 연관을 지었냐면 납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자, 왜냐면 햄은 맛있지만 몸에 나쁘기 때문에 나쁜 햄 이렇게 연관을 지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추가적으로 카드뮴에 대한 것은, 카드뮴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었냐면 이따이 병,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수은은 헌터 루셀과 미나마타병, 마지막 크롬은 인슐린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부족할 경우 이 크롬을 어느 정도 섭취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죠. 하지만 이 크롬보다도 수은과 카드뮴에 대한 것이 많이 출제되고 납에 대한 것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암기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18년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기오염 물질의 분산을 예측하기 위한 바람장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바람장미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넣었으며 모두 암기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기 먼저 볼게요.
바람장미는 풍향별로 관측된 사람의 발생 빈도와 풍속을 16방향인 막대기형으로 표시한 기상도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2번. 가장 빈번히 관측되는 풍향을 주풍이라 하고 막대의 굵기를 가장 굵게 표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막대의 굵기를 가장 굵게 표시하는 것은 풍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풍속. 따라서 주풍인 경우에는 막대의 길이를 가장 길게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 나머지 3번 보기와 4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표준 상태에서 SO2 농도가 1.28g/m 세제곱이라면 몇 ppm인가 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ppm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g을 부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 pp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8g 미터 세제곱이 나와 있으며, 자, 지금 구해보면 이 g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g을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분자량을 사용합니다. 자, 분자량을 보게 되면 S는 32, 그 다음에 O2도 32이기 때문에 64라는 분자량을 갖게 되죠. 자, 그럼 g을 없애기 위해 g을 붙여주게 되면 g과 같은 값인 22.4L를 구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때 ppm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미터 세제곱이라면 분자는 밀리리터가 돼야지 10의 6제곱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터 단위를 10의 세제곱 밀리리터로 환산해주면 해당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리차드 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리차드 순수의 공식도 중요하지만 안정도를 판정하는 특성도 같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순수가 마이너스 0.4보다 작으면 수직 방향의 혼합은 없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수직 방향의 혼합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대류의 혼합이 기계적 난류를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 자, 2번. 리차드 순수가 0이면 기계적 난류만 존재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자신에 맞게 답에 맞는 것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다음은 입경, 직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가로 안에는 입자성 물질의 끝과 끝을 연결한 선. 자, 이것이 엄청 중요하죠. 자, 이것은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입자는 완벽한 원이 아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입자의 중간에 2등분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틴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M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때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의 직경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헤이우드 직경입니다. 그래서 DH. 그 다음에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끝과 끝을 연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DF라고 해서 휠의 직경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마틴 직경, 투영 면적경, 휠액경을 모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최대 혼합 고도를 400m로 예상하여 오염 농도를 3ppm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자, 400m, 3ppm. 그런데 실제 관측된 최대 혼합 고도는 200m였다고 했을 때 실제 나타나는 오염의 농도는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혼합고와 오염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어떤 식을 이용하냐면 C2는 C1 곱하기 H2분의 H1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H는 최대 혼합고로서 이때 C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1에는 예상되는 오염 농도인 3ppm을 대입하면 되고 이때 H2는 200,
H1에는 400을 대입해서 세제곱을 하게 되면 24 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오염물질의 균질층 내에서의 건조 공기 중 체류 시간의 가장 짧은 시간부터 긴 시간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조 대기의 체류 시간입니다. 대기의 체류 시간. 대류의 체류 시간은 먼저 가장 긴 것은 질소, 그 다음은 산소,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등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순서에 맞는 것을 골라보게 되면 어떤 것이 답이 되냐면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법을 이용해서 외우는 것도 좋고 그냥 단순하게 많이 봐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실제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콘 공식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콘 공식을 이용해서 하였는데 대콘 공식이 무엇인지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콘식은 풍속에 관련된 식입니다. U1, U2는 Z1분의 Z2의 P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때 U1과 U2는 풍속에 대한 것이며 Z1과 Z2는 높이에 관한 것이고 이때 P는 풍속 지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풍속 지수는 주어지기 때문에 0.4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도 100m에서의 풍속, 즉 U2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U2에 대한 식으로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U는 U1 곱하기 Z1분의 Z2의 0.4로 풀 수 있으며 이때 U1은 무엇이냐면 지금 2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m per sec 그 다음 곱하기 Z1은 10m, Z2는 100m죠. 이것의 0.4제곱을 하게 되면 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5.02m per sec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18년 3회차 기출문제 부분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 굴뚝 높이의 130m의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SO2가 지표면에서의 최대 농도를 나타내는 착지 지점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대 농도를 나타내는 착지 지점인 Xmax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착지 거리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Xmax는 KZ분의 유효 굴뚝 높이 이것의 E-n의 2의 제곱꼴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만 잘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H2에는 무엇을 대입할 수 있냐면 130m를 대입하면 되며 이때 KZ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0.05를 대입,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 계수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n값에는 0.2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995.15m가 나오게 됩니다. 7995.15m가 나오게 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보고 익혀주는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인가요? 자, 다음 중 공정, 공중, 역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역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전은 공중 역전과 접지 역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 역전의 대표적인 녀석은 침각 역전이 있죠. 그 다음에 접지 역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복사 역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난류 역전, 접지 역전, 전선 역전, 침각 역전이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침각 역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각 역전 말고도 전선 역전, 그 다음에
난류역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풍역전도 공중역전에 해당되며 접지역전에 한 개를 더 추가하자면 이류역전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역전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접지역전에 대한 종류 및 특성을 모두 암기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나왔습니다. 자, 스테판의 볼츠만 법칙 나왔으면 바로 이 공식을 떠올려 줘야 되죠. 자, 에너지의 세기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례상수 곱하기 흑체의 온도 T의 4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온도의 변화를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변화되는 양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500켈빈에서의 한번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면 그것을 E1이라고 본다면 비례상수는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500 4제곱을 대입하면 되고, 두 번째 E2에 대한 것은 1997 켈빈에 대한 것으로 바꿔주면 되며 이때 비례상수는 같고 1997 켈빈의 4제곱을 하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몇 배 정도 변화되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E1과 E2의 비율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E1분의 E2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약 3.1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로 식을 외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냐면 18번 문제입니다. 자, 상대 습도가 70%다 하면 바로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상대 습도가 70%인 경우에 가시거리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대기환경 기사는 수질환경 기사에 비해 경험식이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공식이 많다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시거리식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이때 L은 G분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A입니다. 이때 L은 가시거리이며 이때 A는 계수, 이때 G는 분진의 농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하기 때문에 주의할 게 딱히 없는데 이때 한 가지만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이때 분진의 농도는 반드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대입해야 되고 이때 거리는 반드시 킬로미터로 나온다는 것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변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도도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상수가 개수랑 같습니다. 따라서 개수에는 무엇을 대입하냐면 1.2, 그 다음에 분진의 농도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70을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시거리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17.14k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018년도의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층권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오존층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존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4번의 보기를 보게 되면 오존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50km 부근이 가장 높고 이와 같이 오존이 많이 분포한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뒷부분인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 층을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50km가 아니라 20에서 30km에 해당되는 부근이 가장 농도가 높아서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2018년도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만 찝어서 강의를 해드렸으며 기타 궁금한 문제들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 혹은 카페에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도 제1과목인 대기오염 개론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